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아수라장 14만 녹음 시작합니다. 와! 자, 저번화 야구에 이어서 이번화는 축구입니다. 사실 야구보다 급한 게 축구였는데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5월 27일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3회 연속이죠. 3회 연속 결승에 올랐고 상대편은 이제 리버풀이 몇 년 만이죠? 10년 넘었어요. 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시는데 하여튼 오랜만에 왔어요. 네. 20년까지는 아니야, 사람아. 줄여줄게. 15년. 15년. 15년 안 됐고. 걔들이 0405 시즌 때 우승을 했거든요. 15년 됐네. 뭐 15년이 18년인데. 일단 그 경기전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 멘트를 들으신다면 성공한 거고, 그 이전에 못 올리면 이건 편지예요. 일단 난 리버풀의 팬이거든요. 리버풀, 하나, 뭔가 보살 느낌이 많이 나는 단어들인데. 야, 너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레알 마드리드잖아. 안 팔아, 리버풀을. 최근 둘 다 잘 나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번 화도 축구의 역사를 살짝 언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올리고 난 뒤 2주가 지났잖아요. 그래도 그럼 사람들이 보고 에이, 역사 재미없던데, 그거 너무 지루하던데, 이런 피드백이라도 오면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저희가 빼고 갈 텐데. 네. 말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축구의 정주국 하면 잉글랜드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저번에 잠시 언급했듯이 축구의 기원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착이란 뜻의 칼초가 원조다 라고 당연히 이탈리아가 주장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축구 뭐 이런 거 있죠. 네. 예. 사실 축구처럼 발로 뭔가를 차는 행위는 전 세계 어느 문명이라도 다 있는 거라. 이게 서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명인데도 예, 이런 논리는 비슷해요. 실제로 이 두 개는 그냥 사람들이 그래 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세 번째가 영국인데 영국은 좀 달라요. 그 이유가 현대 축구의 모태가 되는 근대 축구만큼은 영국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더러운 축구 선수라는 이게 욕으로 쓸 만큼 근대 이전의 축구는 격투기에 가까웠어요. 예전에 파이트볼이라는 철권의 라이센스를 가져다 만든 스포츠 만화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라이센스 문제가 후에 불거지긴 했지만 그냥 공을 가진 채 싸워도 상관없다는 그런 룰로 만든 그런 거였거든요. 실제 룰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심지어 경기 중에 사람이 죽기도 해가지고 영국 왕이 축구하지 마!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위험한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여튼 영국에서 1863년 프리메이슨 테이번이라는 선술집에서, 술집 이름이 왜 이러냐? 술집 이름부터 예, 범상치가 않죠. 예. 연관이 있다? 있을지도. 여튼 이 선술집에서 런던 축구클럽과 학교 축구부들의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가졌고, 회의 결과 축구협회 더 풋볼 어소시에이션, 약칭 FA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축구협회였고, 그 뒤에도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아닌 그냥 축구협회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어요. 월드 시리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축구의 정중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협회 창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축구가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규칙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행정 체계, 세계 각국의 축구를 보급하는 데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랑 다른 점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얘들은 축구를 보급하는 데 힘썼어요. 그게 이제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된 예, 원인이 된 거죠, 사실은. 세계에 축구를 퍼뜨린 것은 잉글랜드인이었으며,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식민지 문제도 있을 건데, 인도에서도 크리켓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영국의 영향인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역사적 이야기 나오면 하는 이야기인데, 전쟁을 통해서 문화나 스포츠가 교류가 생기게 뭐 됐어요. 헬레니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네. 그 어쌔신 크리드로 보는 이집트 이야기, 헬레니즘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그렇게, 전쟁 때문이었으니까. 네, 그랬죠. 이제 그리스 문화가 또 이집트 문화나 서로 이제 섞이게 되는 그렇게 원인이 된 거죠. AC 밀란, 레알 마드리드와 심지어 민족주의, 순혈주의로 유명한 아틀레틱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팀의 시초에도 잉글랜드인이 끼어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팀 명이 영어식 이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밀라노잖아요.
밀란은 영어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AC 밀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레틱 클럽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클럽이 아니라 클루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구라프처럼. 그렇죠. 뭐 그거야 뭐. 예. 세계적으로는 아틀레틱 빌바오라고 알려져 있죠. 네, 빌바오도 엄청난 명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팀의 본 이름은 아틀레틱 클루브예요.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도 원래 양키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랜더스였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기자들이 양키스 부르다가 양키스로 고정돼 버린 그런 건데, 뭐 여튼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이 클럽 팀은 스페인 최초의 무패 우승도 한 적이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스페인의 명문 클럽입니다만, 이 클럽은 바스크 지방에서 태어난 선수, 바스크 지방 연고 축구 클럽의 유소년 출신이 아니면, 근데 이것도 두 번째 거는 최근에 생긴 거예요. 원래는 바스크 지방 선수가 아니면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 너무 없으니까. 네, 유소년 출신으로 이제 네. 그 범위를 넓혀준 거죠. 그러니까 그 바스크 지방에서 태어난 유소년 출신이 아니면 그 클럽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실제로 바스크 지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소년 출신인 경우는 용병 취급해요. 정말 무서운 데군요. 근데 저런 데서 진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 진짜 프랜차이즈가 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2부 리그를 간 적이 없는 세 팀 중 하나입니다. 뭐 두 팀은 아시겠죠? 엘 클라시코. 그 두 팀은 스페인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5년 2월 19일 토리노와의 유로파리그 32강전에서 구단 역사상 최초의 흑인 득점자가 나왔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굉장한데? 그 전까지는 흑인 득점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0세기 초 클럽 축구가 생기기 시작한 순수한 시절의 모습이 이랬어요, 사실. 우리 지역 출신의 축구 선수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다른 지역과 팀과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축구 클럽이에요. 물론 이제 완전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시작된, 체스 토트넘. 네. 그리고 노동자 쪽에서 시작된, 메뉴가 있죠. 네. 그리고 군인 그 납품업체 쪽, 그런 아스날. 그 외엔 학교에서 만든 팀 유벤투스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다 그냥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그런 그냥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사업이 됐죠. 네. 그러니까 유럽 특유의 축구 사랑은 이런 문화에서 온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키웠고 우리가 함께 했으며 소속감이라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네. 예, 그 자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이런데 내가 만약에 축구 선수로 해서 들어가서 하면 기쁘겠어요, 또 마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바꾸고 이렇게 보급한 게 영국입니다. 잉글랜드란 거죠.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이 아틀레틱 빌바오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봤고요.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이라는 이유로 월드컵에서 한 나라에서 여러 팀이 예선에 나가는 특혜를 받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잉글랜드가 가장 세지만 이제 웨일스나 버갈랜드나 스코틀랜드도 팀이 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매번 나가진 않지만 한 팀씩 해가서 두 팀씩 나갈 때가 좀 있어요. 예. 저번에는 웨일스가 올라가가지고 유로에서 좀 재미를 봤죠. 네, 웨일스가 가서 진짜 그 베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한 명 있고 기본적인 선수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웨일스가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네 팀은 축구협회가 다 따로 있고요. 이 네 팀이 전부 다 예선에 참가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은 당연히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올 거면 단일팀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실제로 1904년도부터 1960년까지 단일팀으로 나오면서 3번 우승했는데 이것도 거의 초창기에 다 했더라고. 그렇겠죠. 뒤에 가서는 다 성적이 안 좋더라고. 예.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단일팀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이때도 잉글랜드와 웨일즈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의 기여는 참 많이 많다는 얘기를 드렸죠. 뭐 정리해서 규정을 확립해서 스포츠화 한 게 미국이면 축구는 영국이 그 역할을 하고 본급까지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미국은 인정 안 해주는데 영국은 다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는 형이 맨날 술만 먹어. 그래서 왜 영국이 종주국인데 맨날 물어보는 거야. 맨날 이야기도 모르잖아. 당연히 그 다음은 기억을 못하니까. 이래서 안 된다. 술을 얼마큼 먹는 거야. 뭐 월드컵의 역사라든지 챔피언스리그 역사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살짝만 언급만 하고 월드컵의 역사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들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월드컵은 초창기 때 우리 대륙에서 안 열리니까 남미에서 열리니까 유럽 아들이 안 나오고 유럽에서 열리니까 남미 아들이 안 오고 그런 역사가 좀 있긴 합니다. 좀 냉전 시대적 사고방식이겠죠. 뭐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뭐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야 나중에 어차피 언급을 좀 할 거니까 일단 제끼고. 자, 한편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봐야죠. 우리나라도 공을 차고 하는 놀이
축구기,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발로 뭔가를 차고 하는 놀이는 다 있어요. 아쉽게도 이게 자세한 규칙이나 방식이 적혀 있질 않아요.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그래서 발로 뭔가를 하는데 하면서. 그래서 피파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축구로 인정을 하고 있긴 해요. 이 축구를. 그렇군요. 예. 근데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진 않아요. 문제는 이 삼국사기에서 이 공놀이를 중국 당나라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축구의 종주국이다 라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종주국이라고 해서 공을 잘 차나? 위에 설명했듯이 사극 같은 곳에서는 현대축구처럼 묘사되는데 실제로 자세한 건 알려져 있지 않고 제기차기나 족구의 조상이 오히려 축구기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일본이란다. 그 중국 고전 뭐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죠. 예,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규칙 중 하나가 서로에게 공을 차면서 발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게 있대요. 공을 서로 주고받는 예, 형태죠.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한말 축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발로 공을 찬다는 유사점 때문에 축구를 축국처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축국은 농구처럼 장대 위에 망을 쳐서 거기에 공을 넣으면 점수를 얻는 경기라 공을 높이 찰수록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당시 축구도 축국처럼 뻥뻥 차면서 했대요. 한간엔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뻥축구를 잘한다는 우승을 쓰였습니다. 그 DNA가 지금 남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그럼 뭐 잠시 쉬었다가 축구 게임의 시작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게임도 일단은 전에 얘기한 야구 본처럼 입체적인 모양의 게임들도 있어요. 보드 게임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비슷한 게 있죠. 예, 저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에 말한 간단한 필통 그런 것도 있지만 봉 사이에 선수들이 막 끼워져가지고 막 돌리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아직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죠. 당구대 옆에 막 있고. 예.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전자축구 게임을 얘기를 할게요. 1973년 훗날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만든 일본 게임 산업의 아버지, 거참 아버지 니시카도 토모히로가 만든 사커라는 게임이 최초의 게임입니다.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냥 1972년에 나온 아타리의 퐁,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대요. 그림 비주얼적인 건. 그렇겠죠. 뭐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진짜 뿅뿅뿅 이런 그래픽이었으니까. 그냥 와 최초의 축구다. 그 정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후 그나마 축구 같아 보이는 게임은 1982년 아타리에서 출시한 인터내셔널 사커라는 게임이 선수를 조작하고 패스하고 슛을 하는 형태가 구현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축구의 이제 시기상 무조건 아타리야 이때는. 자, NASL 사커 1979년, 펠레지 사커 1982년, 저는 펠레 리얼 스포츠 사커 1982년, 멕시코 86, 1984년 왜 86이냐? 매치데이 1984등 엄청 나왔어요. 그냥 아타리잖아. 아타리는 뭐 원래 그렇잖아. 막 찍어내고 있을 때죠. 네, 그러다 1987년 슈퍼스타 사커, 그리고 킥오프 등에서 드디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그 전에 그냥 위에서 그냥 보는 형태의 단순한 그래픽인데 3인칭 점을 해가지고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픽이 드디어. 이렇게 시작된 축구 게임은 1992년 출시된 세이브컵 사커가 나오면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거는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옛날 아들은 골로 하면 팔 흔드는 거야. 예, 맞아요. 네, 오락실은 다 했죠. 당시 스트리트 파이터 2로 시작된 아케이드 시장의 부흥에 힘입어 독보적인 그래픽, 4인 협력 플레이,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브라질의 치코 등 실제 선수들을 게임 내에 등장시킨 최초 사례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까지 라이센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이게 최초 맞겠지 근데? 최초 이제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워낙 이제 그게 좀 이제 복잡해가지고. 국내의 경우 김주성 선수가 메인 모델로 등장을 했죠. 진짜 멋있었죠, 김주성 선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저도 태어나서 이제 말 뗄 텐데 이제. 이상한데. 전화에서 얘기했듯이 스포츠 게임에서 라이센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몰입도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지금이야 저분들 다 은퇴했지만 저 때는 현역의 최고 스타들이었어요. 92년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 게임은 오락실에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보다 잘 만든 게임입니다.
시간이 또 지나면 지금 저희가 있는 뭐 메시나 호날두도 추억되는 시기 오겠죠. 상상이 안 가는데. 물론 이제 사이드로 달리다가 센터링에서 헤딩하면 땡인 게임이긴 한데 이때 아케이드 시장에서는 리얼함을 강조했다면 콘솔 쪽은 좀 달랐어요. 이쪽이 더 리얼한 거 아니야? 열렬고기 시리즈가? 이건 이제 고대 축구라. 1990년대부터 계속 나왔던 그 열렬고고 시리즈는 다양한 스포츠가 나왔어. 그러니까 축구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올림픽도 있었죠. 뭐 농구도 있고 하키도 농구, 있고. 하키 뭐 다 있습니다. 야구도 있고요. 예. 피구가 제일 유명하죠. 뭐 필살슛도 있고 막 골키퍼 채로 그냥 골을 넣어버리고. 네, 날아가 버리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화려하고 이제 액션을 강조한 그런 게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1988년에 나온 캡틴 쯔바사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제 축구인데 턴이에요. 저는 이 캡틴 츠바사 시리즈를 1에서 5까지 다 해봤죠. 실시간이 아니라. 근데 이게 또 나름 재미가 있어요. 뭐 그 당시 기술력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게 원작이 많아잖아요. 그렇죠. 예. 슬램덩크 봐봐요. 점프하고 책 반권 동안 떠 있잖아. 이거 티폰 씨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슬램덩크도 캡틴 츠바사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슈퍼 패미컴에 나오고요. 오. 그리고 쿡쿡 디펜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뭐 그 당시 기술력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PC 쪽은 시작이 좀 다른데 이온 제조기로 유명한 FM 시리즈 축구 매니지먼트 게임 쪽으로 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풋볼 매니저 시초가 아니에요. 1988년 출시된 포 사커 시뮬레이터가 최초의 매니지먼트 축구 게임입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이게 매니지먼트만 되는 게임은 아니더라고. 실제 플레이도 가능한데 매니지먼트 모드가 있었어요. 11-A-사이드 사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드에서는 선수 조작을 포기하고 선수 영입과 포지션 설정, 전술 이런 컨트롤이 아닌 뭐 전략적으로 다른 기존 축구와는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매니지먼트 그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시작으로 축구 매니지먼트 게임의 열기는 1993년 챔피언십 매니저 후에 이게 이제 어른들의 사정으로 지금 현재 풋볼 매니저가 된 거예요. 아, 이 풋볼 매니저는 진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파탄 난다고. 그러니까 97년 최초의 축구 시뮬레이션 웹게임 해트트릭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웹게임이고. 일단 오늘 본 주제는 이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전 FM을 수능을 보고 난 뒤에 알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이걸 쉽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능이 끝나고 친구가 하숙집을 나와서 저와 누나가 살던 집에 같이 살았는데요. 그 친구 나중에 같은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지금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저도 알죠. 여태 거짓말을 좀 못했어요. FM을 같이 하다 보니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 입학식까지 기억이 없어요. 뭔 짓을 한 거야? 물론 그때는 리버풀을 좋아하던 게 아니라서 주로 도르트문트나 리즈 유나이티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진짜 잘 나가는 클럽이었죠.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 얘기를 아니야 그때 망하고 난 뒤에요. 그래요? 리즈 유나이티드 얘기를 살짝만 하자면 아주 잘 나가던 클럽이었는데 그러니까 재정 악화로 인해서 선수들을 다 팔고 2부, 3부 리그로 떨어진 클럽입니다. 지금은 뭐 기억 속에 그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스타 선수 중에서도 좀 잘한다 싶은 놈들은 전부 다 리즈 유나이티드 출신인 거야. 그렇죠. 예. 에릭 칸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이 키웰 그리고 리오 퍼디난드, 앨런 스미스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리즈 시절 이 유행어가 여기서 온 단어예요. 리즈가 잘 나가던 시절에 빗대서 말하는 거죠. 전성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반대로 쓰이는 게 흑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턴에이 건담에서 온 거죠. 그렇죠. 이건 애니메이션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 의외에서 온 단어들이 꽤 많아요. 이제 모로코 사람들이 쓰는데 어원이 이런 거죠. 게임 쪽에서 온 것들도 많죠. 와우도 이런 거 정말 많은데 신박하다 이것도 와우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 자,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축구 게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4년 3D 열풍을 보고 온 세가가 만든 버추어 스트라이커가 있죠. 이 당시에는 3D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세가 특집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버추어 스트라이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 2 기판을 이용한 버추어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3D 폴리곤을 축구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최초 부담된다. 하긴 당시 어지간한 최초의 3D는 거의 다 버추어 시리즈예요. 네, 다 버추어 시리즈 세가가 하고 있었죠. 93년에 메가드라이브로 나온 피파 94도 95년에 나온 96에 가서야 3D를 도입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피파의 최초는 메가드라이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2D다 보니까 공의 높낮이 표현이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공이 3D 공간에서 움직이다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게임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3D 축구 게임의 인기는 테크모 월드컵 98에서 폭발합니다. 이 게임은 앞서 말한 게임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예전 열혈고구가 생각날 정도로 만화를 연상시키는 특수 스킬들이 난무하는 게임입니다. 나라마다 보유한 특수 스킬이 있었으며 화려한 이펙트와 구수한 사운드, 스윙가 이게 시저스래. 바나나킥, 하이스피드 드리블, 슈퍼 콤비네이션 막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해요 막 발음을. 파와테클 쌓고 막. 일본식 발음이죠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슈퍼 콤비네이션 쓰면 막 프랑스가 그걸 쓰는데 개선문이 나오고 그래요 막. 이게 게임 속에서. 캡틴 츠바사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캡틴 츠바사에서도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로 이거를 진출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 선수들과 같이 하면 이런 게 또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솔직히 게임 자체 완성도가 높은 게임은 아니에요. 그렇죠. 잘 만든 게임은 아닌데, 네. 근데 그런 시원시원한 게임은 게임다워야지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크게 어필했어요. 당시 어린 애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던 게임입니다. 필살슛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다음 어릴 때는 이게 진짜 뭐라고 할까 이게 로망이잖아요. 그런 게.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대망의 위닝 vs 피파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축구 게임 시장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축구 매니지먼트 게임인 챔피언십 매니저, 지금은 풋볼 매니저죠. 그리고 축구 게임은 피파와 위닝 11입니다. 축구 매니지먼트야 지금은 뭐 모바일로 엄청 많더라고. 네, 많아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중에서 축구 매니지먼트 게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근데 거의 뭐 이건 FM이 원탑이라 봐야죠.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노하우가 뭐 FM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축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무서운 게임이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면 더 멀리 하셔야 돼요. 영국에서는 저게 이혼 사유 같아요. 이혼 제조기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유명하지 않은 선수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선수에 맞는 전술을 입혀가지고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딸 키우는 게임과 같이 장성한 선수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얘기는 오늘 뭐 크게 할 건 아니고, 피파의 시작은 위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93년에 PC가 아닌 메가드라이브용으로 처음 출시된 피파 94입니다. 후에 피파 95가 구사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땐 또 특이하게 메가드라이브 독점이래요. 뭐 사실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96부터죠. 96부터 3D가 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 플로피 디스켓이 아닌 CD로 나온 게임이래요. 당시 한국팀이 존재했습니다. 이름도 어느 정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94와 95는 라이센스 자체가 없었어요. 96부터는 라이센스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겠지? 그렇겠죠. 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예. 이게 야구만큼 라이센스가 초반에 빡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구는 80년대부터 라이센스를 빡빡하게 갔잖아요. 축구는 초반에 약간 라이센스가 좀 헐렁하게 들어가더라고. 미국이 그런 쪽은 참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 위닝 11 쪽은 미국에서 95년 말에 발매됐고 일본과 유럽은 96년 초에 발매한 월드사커 위닝 11이 최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월드사커 위닝 11을 이제 CD를 넣어서 딱 틀면 이제 성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월드사커 위닝 11이라고 이제 그걸 코나미가 좋아하는데 그게 기억도 생생하네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월드사커 위닝 11 2센 하면 네, 그게 있거든요. 네. 당시 처음 나왔을 때는 국가대표 쪽을 크게 다뤘어요. 경기장은 하나밖에 없었고 무려 잔디 상태를 조절 가능했답니다. 잔디가 길고 짧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패스 질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것까지 설정하지는 않았겠지. 나중에 들어서 뭐 날씨도 바꾸고 이래 또 더 나오게 되죠. 플스 1으로 나왔으며 당시 골 수 있는 팀은 26개였다고 합니다. 96년에 나온 피파 97. 이거 약간 좀 그냥 대충 흐름만 들으시면 되는 게 피파 97이 97년에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위닝은 좀 달라요. 위닝은 버전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위닝 예를 들어서 위닝 97이 97년도에 나오는 버전이 있고 96에 나오는 버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쭉쭉쭉 갈게요. 96년도에 나온 피파 97. 96에서 조금 더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경기장 중에 풋살 경기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97 버전을 베이스로 닌텐도 64로 피파 64라는 명칭으로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EA가 2064까지 해먹으려는 큰 그림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97년에는 월드사커 위닝 11 97이 발매하였고 팀도 32개로 증가,
경기장도 4개, 시리즈에서 최초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저기 한국 이름 다 이상했을 거야 아마. 전부 뭐 리 이런 식일 거요, 뭐 순 뭐 이런 식일 거요. 예. 아주 중국 사람들 같이 이름 적어놨던데 저번에. 네, 맞아요. 같은 해 12월에 중간중간에 아까도 말했듯이 위닝은 한 해에 한 3-4개를 냅니다. 버전 2, 그 다음에 뭐 완전판, 파이널 버전, 얘들은 원래 토너가 잘하던 짓이죠. 네. 예. 그런 걸 다 소개하지 않고 그냥 국제국창한 것만 소개할게요. 지금 그냥 DLC 장난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짓이죠. 여튼 이 12월에 J리그 실황 위닝 11 3가 출시됐고요. 존 카비라의 중계가 최초로 등장한 작품입니다. 중계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실황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이 작품부터는 위닝만의 사실성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후에 위닝 11 3 파이널에서는 처음으로 선수들을 호명합니다. 물론 본명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로헨진, 네, 두리뭉실. 조신수, 네, 두리뭉실. 정확하게 베컴이라고 하지 않아요. 백감, 지탐 이런 식으로 흘려요 말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 같은 해 피파 98 로드 투 월드컵, 가장 많은 국가를 고를 수 있는 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월드컵 98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월드컵 98 버전을 따라내거든요. 제목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누구나 월드컵에 나가서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되는 대로 다 집어넣었대요. 그럼 뭐 국가를. 순위 뭐 100명이 이런 팀도 다 있겠구만. 뭐 정확하게 몇 팀인지는 모르겠어요. 팀을 골라서 지역 예선부터 막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본선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역 예선부터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당시 한국팀의 능력자인데 처참했대요. 그리고 최초로 추가된 아시아 리그가 K리그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리그였대요. 많은 국내 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매 운동이 벌어졌대요. 그 정도였어요? 그걸 노린 건진 모르겠지만 그때 나온 국산 게임이 붉은 악마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은데요? 당연히 라이센스는 없고요. 이 앙코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앙코와 메디아 소프트가 공동 개발했고 2까지 나왔고 둘이 합쳐 25,000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 저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불법 복잡 판을 칠 텐데. 네, 맞아요. 이제 98년 월드컵 조별 예선을 이 붉은 악마 게임으로 시뮬레이터 한 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시뮬레이터대로는 본 것 같아요. 네. 시뮬레이터대로는 멕시코를 2대1로 이긴다고 했는데, 근데 그 붉은 악마라는 게임은 우리나라 능력치가 브라질 수준이었어요. 너무 많이 드신 거지. 결과적으로는 뭐 1대3으로 졌죠, 멕시코한테. 하석주 선수의 백태클이 참 강렬한데,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자료 화면으로 봤어요. 전 저때 기억이 없어, 어려서. 뭔가 이상한데. 근데 저게 백태클 규정이 강화된 지 얼마 안 됐대요. 이제 그 피해를 본 거죠, 하석주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유도 같은 경우는 허리 밑에는 잡으면 안 되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유도는 발 밑을 들어 올린다든지 발 사이에 팔을 넣는다든지 이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저번 올림픽 때 그렇게 해버리면 실격이에요. 당시 하석주 선수가 욕을 참 많이 먹긴 했는데 백태클 규정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있어요. 전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동서 게임 채널에서 수개월이 지난 뒤에나 정식 발매가 되었고, 이 피파 98은 당시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 수준으로 능력치가 향상되고 로스터도 수정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죠. 관심을 안 가진 거죠. 예. 여담으로 피파 98의 오프닝 곡이었던 블러의 송2라는 곡이 대박이 났어요. 저도 저거는 많이 들었죠. 예, 블러. 이 계기로 세계적 밴드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원래 근데 블러는 좀 영국에서 유명한 밴드였어요. 근데 이제 송투가 저기 2집인가 3집에 있는 곡인데, 예, 더 이제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 쪽에서 알아주는 밴드가 이제 월드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아시스랑 블러랑 이렇게 그 서로가 이제 쟤들이 오아시스랑 비비던 애들이요? 예, 그 와, 대단한 애들이구나. 예, 둘이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맞붙었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진 밴드로서 영국을 대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 우리 네. 이미 옛날에 끝났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걔들도 나름대로 그 이제 그게 있었어요. 처음에 3D 가속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후에 패치를 통해 3D FX 오랜만에 듣죠. 무드 지금은 뭐 하나 몰라. 자, 엔비디아 카드를 지원했으며 이제부턴 도스로 게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와, 도스가 뭐죠? 저것도 제가 알기로는 줄임말인데 기억이 안 나요. 뭐하죠? 네. 거기에 이제 마우스를 통한 2인 플레이를 지원했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까지는 한 명은 키보드, 한 명은 마우스로 2인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이 작품이 마지막입니다. 예, 희한하죠. 지금 생각하면. 스타크래프트가 발매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하던 게임 중 하나였는데
당구와 스타크래프트를 잇는 각오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어요. 1998년 고연전, 연고전 이건 두 번 다 불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예. 위험해요. 고려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모두 영상이 있고 당시 대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월드컵 98이라는 게임이 좀 나왔는데 그것 또한 인기가 좋았습니다. 월드컵 98의 인트로곡인 천바왕바의 텁썸핑이라는 노래도 초대박이 납니다. 천바 안 봐도 엄청난 유명한 밴드예요. 그리고 98년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그룹이에요? 얘는 밴드 쪽은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98년 피파 99에선 국가 대항전 위주가 아니라 클럽 대항전 위주의 게임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유로피안 드림 리그. 그러니까 각기 다른 리그의 팀들을 골라서 리그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드였어요. 사실 이때쯤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리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항전 하기가 좀 그렇다. 리그도 하고 싶다. 이런 게 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이 가지는 축구에 대한 애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아틀레틱 빌바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리그팀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대표팀보다 지역팀이 더 중요하죠. 피파 입장에서는 그 니즈를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3D 가속을 제대로 지원하면서 경기장에 누리 내린다든지 그래픽의 발전이 있었지만 3D 카드가 없으면 개판이 될 정도로 소프트웨어 렌더링은 아무런 수준이었고요. 이제부터 마우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집에 조이스틱이 없으면 2인 플레이가 불가능하답니다. 뭐 불친절한 거는 뭐 예전 게임들은 유명하죠 다. 예. 뭐 근데 IPX를 이용해서 멀티플레이는 가능하니까 당시 그때 IPX로 멀티플레이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끼리. 이 작품부터는 국내 정발을 동서 게임 채널이 아닌 EA 코리아가 맡게 됩니다. 특이점으로는 다이빙 커맨드가 있었어요. 누르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빠져요. 좋다. 이걸로 파울 유도가 가능해요. 참고로 98 버전부터 2.3 버전까지는 골키퍼한테 태클이 가능했어요. 그 이유를 안 낸단 말이야? 지금은 골키퍼한테 태클이 아예 안 돼요. 슬프다. 태클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후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버전이었더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걸 대본에서 뺐기 때문에 옵사이드 규정이 없었어요. 옵사이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패스가 안 된다든지 게임에서 구현을 못했어요. 이거는. 이건 구현을 못한다. 네. 심지어 위닝은 한참 동안 게임 내에서 심판이 없었어요. 구현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PF의 이 당시에는 파울키도 있었어요. 파울키를 누르면 가서 패요. 까버려요. 그리고 99년 위닝 11 4가 나오고 그 악마의 마스터리그가 추가됩니다. 이게 위닝 11이 앞서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도 하죠. 이유였죠. 코나미가 이쪽 개념은 좀 있어. 혼자서 즐기는 한계가 있었던 스포츠 장르를 접대용이 아니라 오래 즐기게 만들어준 마스터리그는 진짜 하부리그에서 시작해서 저거 만들어서 올리면 진짜 재밌었어요. 팀으로 운영하면서 선수들의 이적 이런 걸 관리하면서 플레이하는 약간의 매니저먼트 개념이 추가된 건데 그렇죠. 뭐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도 이런 게 있죠. 코나미에게 뭐 이런 것들 큰 박수를 보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지금은 뭐 그 뒤에도 코나미답게 여러 버전이 막 나오긴 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얘기하죠. J리그 버전을 내놓고 그러니까 J리그 버전이 나왔어요. J리그 위닝 11이 있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버전이 나왔어요. 국가대표 버전이 있죠. 그리고 당시 올림픽 특수로 U23 버전도 나왔습니다. 얘들은 뭐 그렇죠. 뭐 코나미가. 그리고 피파 2000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라는 노래.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죠. 이게 피파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이 성공한 케이스가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리즈에서 최초의 리그 라이센스를 취득했대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고요. 이때부터 라이센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EA에서 처음에 K리그를 넣는다고 공언했어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쏙 빠졌어요. 뭐 후에 2001에 넣어주긴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좀 그때 한때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98 때부터 존재했던 클래식 팀들은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뭐 얘기 드렸죠. 스포츠 게임에서 예토 전생은 늘 일어납니다. 클래식 팀들은 진짜 초반부터 써먹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아시아 클래식 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1986년 일본 대표팀이야. 당시 멕시코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한테 발목이 잡혔던 그 대표팀인데 왜 일본 대표팀이 뭐 이거 제작진 중에 누가 하나가 있는가 없죠.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다는가. 그 당시 이제 피파는 아케이드, 위닝은 리얼이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아케이드성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피파 2000은. 치트키가 대박인데 경기장에 UFO가 나타나서 선수 한 명을 데려가요. 뿅뿅뿅뿅 하면서 그리고 그 선수를 다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유머가 아직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아케이드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예. 골키퍼에게 태클이 가능한 시리즈다 보니까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고 할 때 골키퍼 달려가서 태클을 하면 공을 놓치면서 그게 굴러서 골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태클이 그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은 위닝 11-4를 이용한 찍어내기가 한참이었고 피파 2001은 그래픽 엔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최초로 한글화가 됩니다. 근데 선수 이름이 오역이 돼서 이영표가 이용표로 이운재가 이원재라고 되어 있었어요. 더 웃긴 건 당시 해설마저 한글화가 됐는데 캐스터는 정지원, 해설은 신문선이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용표, 이원재라고 그대로 읽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때? 이게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저걸 녹음하는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리즈 최초로 게이지를 이용한 슛의 강약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 전에 그냥 슛 넣으면 빵 그랬어요. 근데 이때부터 게이지가 생긴 거예요. 골문앞 헤딩 경합 상황에서 오버헤드 킥이 사기적으로 성공률이 높았어요. 크로스 올리고 오버헤드 킥 하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웃긴 건 이거였어. 저는 이거 처음 왔어. 근데 수비가 헤딩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오버헤드 킥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오버헤드 킥 하는 선수 옆에 붙어가지고 막 비비고 있잖아요. 헤딩을 한다든지 막 이기려고. 그럼 무조건 오버헤드 킥 이기는데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짓도 안 하면 오버헤드 킥을 이긴대요. 대각선방에서 골 넣으면 거의 무조건 들어갈 정도로 골 소음도 높았고 아케이드성은 아직까지 강하죠. 그렇죠. 피파는 좀 골 넣기 쉬웠죠. 예. 2000년에 플스2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1년에 3월 위닝 11-5가 플스2로 출시가 됩니다. 다만 이때 초기 버전은 그냥 망했어요. 로딩 길고요. 결국 마지막에 파이널 에볼루션이 나오면서 할만한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파이널 에볼루션은 좀 팔렸죠. 예. 예. 그 전에 욕 엄청 먹었다고 하더라고. 유럽 수출용 버전에서 이때부터 프로 에볼루션 사커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를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위닝 11이 아니라 PES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완전 PES로 나오죠 요즘에. 예. 아직까지 뭐랄까 위닝이 그렇게 막 마니아들이 즐기는 게임이죠. 야 그래도 축구는 위닝이지 리얼함이지 이 정도 수준이지 피파하고 이렇게 막 비빌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때 뭐 게임 자체가 망했고 얘들은 또 콘솔로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 피파 2002에서는 패스의 세계도 조절 가능하게 되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뭐 그 당시까지도 그렇게 확 눈에 띌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고 국내 정발판 캐스터는 정용준, 해설은 강신우인데 이분의 외국 선수 이름 발음은 좋지 않았나 봅니다. 유닛들 발음은 좋던데. 이게 그 녹음하는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찾아서 올려놓은 것들이 전부 다 욕처럼 들려요. 아 이게 최근 대회에서 어떤 대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선수 중에 해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큰일 났다. 나 이 선수 본명이 기억이 안 난다. 시읍 비읍 시바사키 아닙니까? 아 그 시바사키. 그 선수 이름이 시바사키인데 예, 캐스터가 너무 열심히 부르다가 욕을 해버렸거든요. 거의 그렇게 다 들려요. 이때 작품을 보면 그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지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개념도 없고 EA 코리아가 있는데 이게 코리아 일 안 하잖아. 자 2002 한일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MBC에서 이 게임을 가지고 조별리그 시뮬레이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2002년에는 2002 월드컵 버전도 출시했어요. 피파 2002하고는 달라서 스타 플레이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스타 플레이어가 슈팅을 하면 필살슛처럼 막 이펙트가 생기고 하면서 그런 아케이드성도 좀 더 강했어요. 피파와 월드컵 버전의 차이가 좀 있긴 했거든요. 200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닝 11-6가 시리즈 사상 최초로 밀리언 셀러를 달성합니다. 2002년에 열린 월드컵의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컸었고 그때 지코 감독은 장난 아니었어요. 예, 많이 팔렸겠죠. 후에 2003년에 인터내셔널 버전이 국내에 정식 발매됐어요. 유럽에서는 프로 에볼루션 사커 2가 발매되게 되고 그때부터 점점 피파를 압박해가기 시작합니다. 피파 2003은 확 바뀐 엔진으로
피파는 계속 바뀌어요. 역시 한글화가 되었고 그래픽도 올라갔지만 근데 이게 확 바뀐 그래픽으로 요구사항도 너무 올라갔대요.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기능이 처음으로 도입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고르면 2002년 당시 응원 구호가 나오기도 했대요. 이런 현장감 같은 것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네. 2003년 위닝은 일본 본토에서도 월드컵의 인기를 이어서 위닝 11 7이 발매합니다. 그래픽이 확 발전했으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싹 바뀌면서 선수의 능력치를 다각형 그래프로 정리하고 측면 돌파, 크로스 헤딩의 확률을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분에서 리얼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위닝 7 인터내셔널 버전이 국내에 정식 출시되면서 공중볼 경합이 더 정교해지고 인터페이스가 더 직관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부터 국내에선 PC방 이후 플스방이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플스방에서 위닝을 즐기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제 그때 시작된 거죠, 이제. 예. 당시 제가 좀 얼핏 찾아보니까 이게 플스방에는 플스방용으로 타이틀과 플스를 다르게 팔았대요. 더 비싸게. 그렇다고 뭐 내구도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근데 이 플스방에 힘입어서 그 당시 플스2가 정식 발매되고 나서 100만 대를 넘겼대요, 판매량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대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플스방이 사준 거죠. 네. 그러니까 경합이 발생을 하니까 얘들끼리 서로 치고 박으니까 예, 점점 서로가 이제 발전하기 네. 시작해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싸움은 그냥 위닝의 압승입니다. 피파는 아케이드성을 추구했다면 위닝을 리얼함으로 승부했지만 이게 리얼하다는 게 조작의 문제이지 당시 라이센스는 피파가 압승하긴 했어요. 위닝이 라이센스에서 우위를 가지는 것은 J리그 독점밖에 없었어요. 물론 일본 내에서야 이 영향은 컸겠지만 해외에서는 CR도 안 먹히는 얘기고 실제로 게임 내 에디트 기능을 이용해서 유저 패치를 통해서 이걸 커버했어요. 유저들이 이제 이걸 패치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다 바꿨죠, 이름을. 이렇게 피파가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피파는 우리는 그래도 게임은 게임다고 해야 돼. 쉽게 골 넣고 쉽게 개인기 쓰고 위닝은 축구는 리얼함이지.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위닝 7을 개점으로 해가지고 위닝이 이때는 거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전성기가 오래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리지야? 이제 피파는 07 버전을 시작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07 버전부터 피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라이벌의 존재는 진짜 중요합니다. 뭐 저희가 축구 이야기하면서 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시나 호날두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존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잘하진 않았을 거예요. 피파가 이때부터 아케이드성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리얼로 갈래. 근데 이때부터 재밌는 건 피파가 위닝스러워졌다. 위닝이 피파스러워졌다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위닝은 그래픽이 계속 그대로였고 위닝은 그래픽이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폭스 엔진이 나오고 나서부터요. 이 코나미 놈들. 거짓말 가려놔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위닝이 특별하게 그래픽이 변하는 게 없어요. 특히 플스2 버전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변해요. 플스3 초기 버전도 완전히 개판이었고. 뭐 제타하기 신이니까요, 코나미는. 근데 피파는 계속 바꿨어요. 그래픽 엔진도 갈아엎고 개선하고 엄청나게 올려요. 이게 축구 게임이 스포츠 게임이란 게 시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픽을 계속 바꿔주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스터리그를 겨냥한 커리어 모드라는 걸 04 버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갔어요. 노하우가 코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파라고 해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안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즉 뭐냐, 피파는 계속 노력했어요. 07 버전을 시작으로 08 버전에서 드디어 판매량을 피파가 이기게 됩니다. 뒤집힌 거죠. 아까 말했듯이 위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위닝을 했는데 2008부터는 라이센스와 그래픽 문제가 심하다 싶을 정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걸 라이센스는 피파가 다 가져가 버리고 위닝은 얘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왜 유저 패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오히려 콘솔 유저들은 피파를 하고 PC 유저들이 위닝을 선택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위닝은 PC에서는 더 다양한 유저 패치가 가능해요. 좀 더 쉽죠, 또 패치가. 간판도 바꿀 수 있고 네. 유니폼부터 하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단점이던 현장감마저도 그럼 응원곡 이런 것도 다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냥
다른 게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파 이 위닝의 단점을 유저 패치가 메꿔줬죠. 그만큼 위닝이 얼마나 라이센스 문제가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피파 같은 경우는 콘솔과 PC 버전의 그래픽 엔진이 달랐어요. PC로는 그 그래픽 엔진을 못 돌리는 거예요. 콘솔이 그 당시에 더 좋았으니까. 그래서 콘솔의 피파가 훨씬 더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피파 11부터는 콘솔과 PC 버전의 그래픽 엔진이 같아집니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PC는 이제 점점점 이제 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더 잘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예, PC의 성능이 올라왔죠. 성능이 올라가고 이제 보급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위닝 2009년에 그나마 UEFA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자면 전신인 유로피안 컵부터 이어진 대회인데 유럽 각국 리그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 참여 숫자가 정해지고 리그 순위가 높으면 4팀, 낮으면 2팀 이런 식으로 그 팀들끼리 참가해서 조별 예선을 거쳐가지고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그냥 왕중왕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죠. 예. 이 라이센스를 위닝이 딴 거예요. 이때부터 피파로 점점 넘어가는 판을 이 챔스 라이센스 하나로 위닝이 버텼는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마저도 2018년을 끝으로 이제 피파에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예. 곧 출시된 위닝 2019에는 이 그것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올해 출시되는 거니까 올해 하반기에 바로 출시되거든요. 한 9월쯤에 8월 9월쯤에 지금 어차피 예고도 하고 있고요. 얘들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못 달고 나와요. 주제가도 못 나와요. 이제 뭐 또 마스터 리그라고 하면 나오겠다.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그게 월드컵을 못 쓰니까 얘들 인터내셔널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사이 17년에는 J리그 독점마저 EA한테 뺏겼어요. 얘는 뭐 악착같이 이런 건 다 뺏어오니까. 네. 일본에서 마저 위닝도 이제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요. 예.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 VG 차트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차트에서는 비디오 게임의 판매량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완벽하게 믿지는 못하겠죠. 뭐 신빙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7년도까지는 피파가 약 638만 장, 위닝이 654만 장으로 위닝이 조금 앞서 나갔어요. 08 버전부터는 피파는 948만 장, 위닝은 856만 장. 자, 이제 피파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차이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차이점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9년에는 이제 300만 장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10년에는 500만 장, 그리고 11년에는 이제 그 800만 장 차이가 나고요. 12년부터 1000만 장, 그리고 14년부터 1300만 장, 그리고 14년부터는 1600만 장, 예, 뭐 17년 때까지 오면 거의 뭐, 예, 여기 때 계속 비슷하게 돼 가는데, 이 정도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판매 중이니까 17년 기준 피파는 1706만 장이 팔렸고요. 위닝은 122만 장이 팔렸고, 완전 이제는 예, 압살당하고 있죠. 챔피언스 리그까지 뺏기게 되면 100만 장을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다 이런 수치예요. 예, 비슷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팬층이 이제 자리 잡아버린 거죠.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08년 이후부터는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졌어요. 저도 이 정도 차이 날 줄 몰랐어요. 사실 피파가 더 재밌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유는 간단해요. 네, 꾸준히 한가를 해줘요. 위닝은. 근데 피파는 2011부터는 한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극명하죠. 예, 우리나라 시장이 작고, 그리고 그 EA가 그 하는 운영 방식을 보면 앞으로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대본을 쓰면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줄은. 그래서 이제 EA가 이 피파를 믿고 아주 뻘짓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1700만 장이나 팔린다는 사실 더 놀랐어 사실. 네. 와. 매년 저렇게 팔리는 거예요. DLC에다가 카드 뽑아야 되지. 네. 피파 온라인. 오늘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EA가 이 피파라는 걸 통해서. 저지랄 하는 이유가 있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참. 왜 아까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냐면 피파도 최근에는 바뀌는 게 없어. 예, 똑같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이 고착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근 몇 년간은 피파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늘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이어지면 사람들이 예, 축구 게임 자체를 떠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이야기를 뭐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피파가 그냥 앞선기거든요. 그 위닝 11 온라인은 그냥 망했고 아까 말했듯이 5월 17일 피파 온라인 4가 정식 오픈했죠. 뭐 선수를 뽑고 강화하고 거기서부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건 위닝에서도 마이클럽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그래도 위닝이 이 마이클럽 때문에 돈을 좀 만졌대요. 왜 거기서 현질을 하거든요. 손으로 뽑으려면.
그나마 거긴 강화는 없고 중복 뽑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30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이벤트로. 근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뽑고 싶으면 30번을 뽑으면 무조건 그 30명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럽만 가능한 그런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랜덤박스는 어딜 가나 칭찬하기 힘들죠. 결국 근데 돈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 입장에서는 위닝이 어느 정도 비벼줘야 그래도 피파가 정신을 차릴 텐데 저리 될 뻔하면 이해는 바뀌지 않죠. 아주 이제 뻘짓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왜 저는 똥배짱을 부르는가 했더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역시 세상 모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피파 18에선 2018 러시아 월드컵 모드는 업데이트를 통해 무료로 모드를 제공한대요. 나눠 팔진 않는다는 거죠. 뭐 솔직히 이제 뭐 이 정도로 안 해주면 예, 개쌍욕 먹겠죠. 그걸 한 5만 원 주고 파는 것도 욕이고. 예. 물론 이제 위닝 같은 경우도 일본 내에서는 일본 국대 선수들을 DLC로 팔고 막 그러긴 했어요. 이미 선물은 났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피파가 재밌어요, 위닝이 재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판매량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선물은 났어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돼요. 예, 통계라는 이런 공식 지표라는 게 무서운 게 확실하게 이게 갈라버리거든요. 선은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위닝이 왜 라이센스를 못 사냐는 말도 못 하겠어 난. 당연히 그렇죠. 판매량 1위 돼버리는데 어떻게 사? 100만 점 팔리는데 뭘 사요? 그러니까 코나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라이센스 살 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돈 없어요. 돈 없고 뭐 피파 입장에서도 라이센스를 되는데 팔아야지. 근데 문제는 좀 EA가 랜덤박스 문제가 스타워즈 때문에 불거지면서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다음 타겟은 피파라고 보거든요. 판매량이 저렇게 높은 게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스타워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마 피파 쪽에서 그러니까 축구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것 같아요. 이 랜덤박스 문제는. 글쎄요. 이제 EA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똥배짱이 그 기본 마인드는 회사라서 뭐 여튼 처음에 연도별로 얘기했던 이유는 그래도 그때는 얘들이 서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바뀌기도 그렇죠. 많이 바뀌고. 진짜 비틀즈도 롤링스톤즈가 없었으면 그만큼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롤링스톤즈도 처음에는 진짜 그 좀 음악을 예, 단순하게 만들고 좀 쉽게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비틀즈의 영향을 받아서 걔들도 나중에는 점점 어려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스2 버전에 와서는 위닝이 앞서고 나니까 위닝이 바뀌질 않고 피파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07, 08 버전을 기준으로 피파가 이기기 시작하니까 위닝은 포기한 듯한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나미가 이제 게임 산업에서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졌어요. 예. 축구 게임 팬으로서 좀 아쉽네요. 이제는 이제 피파로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위닝 사지 마. 피파 사. 뭘 위닝을 사. 저도 그래서 이번 작품은 피파를 사볼 생각입니다. 예. 위닝을 안 사고. 어차피 뭐 영어로 나온다고 축구 게임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글로 사도 한국어 말 안 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마무리 힘들죠? 여러분 안녕.